어드벤처 스토리 채널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판으로 스캐빈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에 만들었던 스캐빈징 관련 영상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지만 바로 이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의 보완판처럼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와 몇 가지 공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저는 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 회사를 언급하냐면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제 작업을 보셨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채널 자체 이면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기업의 최적화와 관련된 작업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격차를 파악하고 그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모든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적인 기업들, 즉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험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격차를 파악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발전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웹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남겨둘 테니 전체적인 설명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시즈와 함께하는 훌륭한 협업도 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이게 바로 링크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스캔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 시즈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다음 직장과 다음 회사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좋은 취업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스캐빈징 배기 청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스캐빈징의 중요성은 엔진이 항상 좋은 성능과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점검 중 하나입니다.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라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위험평가와 밀폐 공간 및 대기 상태의 모니터링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모든 승무원에게 최우선순위이며 팀이 규정을 준수하고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위험 요소와 위험을 식별하며 이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사용할 모든 도구와 그 수량도 기록하는데 이는 내부에 무언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툴박스 미팅도 진행합니다. 또한 스캐빈징 구역 외부에 몇몇 인원을 배치하여 만약 대피 계획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누가 그 비상팀의 일원이 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툴박스 미팅에 참석한 우리 팀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은 그들이 따라야 할 특정 규칙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이 메모들이 다리와
기관실에 비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메모에는 작업 중이니 시작하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다리에서, 그러니까 브리지에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브리지에 요청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충돌이나 정박지에서 끌려가는 위험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판 부서뿐만 아니라 기관 부서에게도 해당되며 이 작업이 어디에서 수행될지 그리고 어디가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상 날씨, 해상 상태, 그리고 교통 상황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선장과 함께 확인하고 논의해야 하며 이러한 주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엔진을 차단할 것이고, 엔진을 차단하는 것의 중요성은 관련된 모든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공기 밸브를 닫습니다. 그리고 밸브, 즉 시동 라인 밸브의 압력을 빼내어 만약 누군가 실수로 버튼을 누르거나 해도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 시동 밸브를 닫습니다. 턴닝 기어를 물립니다. 그리고 턴닝 기어를 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턴닝 기어를 물림으로써 엔진이 다른 영향, 예를 들어 파도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회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조치한 후 원격 제어를 사용해 엔진을 회전시키고 스캐빈징 점검을 통해 모든 실린더와 피스톤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엔진의 상태, 즉 주 시동 밸브가 차단되어 있고 에어 디스트리뷰터가 차단되어 있어 제어 공기가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도 작업 중임을 표시해서 아무도 이쪽에서 엔진을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숙지시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는 케이블 준비와 모든 공구가 어떻게 삽입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 모든 도구들을 반드시 엔진에서 제대로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진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주머니를 비우고 돌멩이나 기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엔진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수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엔진이 작동할 때 내부 부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진 내부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많은 부품들과 터보 차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제대로 정렬되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공구가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게 될 담당자들은 적절한 공구, 즉 작동이 잘 되고 테스트를 마친 상태가 좋은 공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벨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스캐빈징 에어스페이스, 청소 공기 공간 같은 곳에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필러 게이지, 모든 공구, 엘코미터까지 준비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캐빈징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조명과 필요한 모든 장비를 그곳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첫인상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바로 점검할 수 있고 스캐빈징 공간에 대한 첫 번째 관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깨끗한 스캐빈징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정말로 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용할 도구들과 조명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서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비들은 내부에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스캐빈징 공간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은 입구에 태그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태그에는 관련된 모든 인원, 작업 시간, 그리고 밀폐 공간 리스트와 그동안 특정 시간에 측정된 모든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시죠. 좋아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여러 선박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본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두꺼운, 그러니까 축적물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꺼운 축적물들은 대부분 장기간 저부하 상태나 잦은 조종, 그리고 장시간 조종 작업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곳에서는 연소되지 않은 연료 덩어리들이 스캐빈징 쪽과 피스톤 아래쪽에도 쌓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열어보면 여기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정도의 침전물로 여기서는 좀 더 많은 힘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측면에서도 그렇고 점검 자체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누유가 있는지, 오일 흔적이 있는지, 주요 시스템 오일 흔적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것은 스커트 자체에서 누유가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유입되는 인렛 포트의 명확한 예시입니다. 포트가 깨끗하고 피스톤 크라운에도 균열이 없으며 과도한 침전물이나 칼슘 침전물도 없습니다. 이제 피스톤을 위로 올려서 나머지 부분, 즉 링과 피스톤 스커트를 확인합니다. 피스톤을 위로 올리면서 약간의 가벼운 침전물이 보이지만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침전물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많은 과도한 침전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전물의 양이 훨씬 많지만 이것은 실린더 오일이 주입되는 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크라운이 건조한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스톤 상단의 오일 자국이 전혀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윤활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며 첫 번째 피스톤 링과 두 번째 링 위쪽에 많은 카본 침전물이 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우바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링은 눌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블로우바이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스가 피스톤 링 사이로 통과하기 때문에 오일 필름이 더 빨리 분해되고 그 결과
윤활이 필요한 링 사이에 오일 필름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한 상태의 크라운은 라이너 자체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에도 과도한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 출력을 조금 줄여서 엔진 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건조한 크라운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피스톤 상단이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이미지입니다. 연료, 오일, 물 모두 누출이 전혀 없고 표면도 매끄럽습니다. 이는 피스톤 크라운이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상태의 이미지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처럼 차이가 있는 다양한 상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료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일이라면, 예를 들어 오일이라면 아마도 배기 밸브에서 나온 오일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배기 밸브의 실링링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만약 물이라면 실린더 라이너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즉, 식별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료유입니다. 하지만 그 연료유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누유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연료 밸브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좋은 예가 있는데 저도 스캐빈징 엔진을 점검할 때 여러 번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사진을 찍으면 많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너의 전체적인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 실린더 라이너에 분사되는 위치도 볼 수 있습니다. 배기 밸브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 밸브나 시동 공기 밸브, 그리고 실린더 헤드 자체와 같은 다른 부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스톤의 전체적인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운전 조건이 미세하게 바뀔 때마다 엔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가공 자국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실린더는 완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세로 방향에 자국이 약간 보이지만 여전히 양호한 정비 상태입니다. 아직도 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어 폴리싱 현상이 보입니다. 보어 폴리싱은 과도한 윤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은 스커핑입니다. 이건 역시 윤활이 부족해질 때 발생하는 상태로 금속과 금속이 직접적으로 마찰하게 되며 이때 금속 입자들도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식 공격입니다. 부식 공격은 실린더 라이너의 온도가 낮거나 연료의 황성분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황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부식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실린더 오일 등급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식 공격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다른 현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클로버리프 현상입니다. 클로버리프 현상 역시 금속 간 마찰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클로버리프 현상은 오일 주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실린더 라이너의 특정 부분에서 윤활이 부족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즉, 그 부분에는 오일이 통과하지 않아서 실린더 라이너의 물결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 역시 해당 부위의 오일 필름 손실로 인해 마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블랙 리커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상은 열대와 같이 습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캐빈징 온도를 50도에서 55도까지 올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운전 후에는 실린더가 정상적인 외관으로 회복됩니다. 일부 상태는 오일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스캐빈징 온도도 제대로 조정된다면 여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스캐빈징 공기 온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려면 에어쿨러 냉각 파이프의 출구 밸브를 완전히 닫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한 칸 또는 두 칸 정도의 미세한 조정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엔진의 특정 부하 조건에서 온도가 어떻게 정확하게 변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블랙 리커입니다. 이제 실린더와 피스톤 링의 중요한 점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딱히 할 말이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업했던 엔진들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특정 조건, 온도, 연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엔진의 전반적인 상태에 큰 역할을 하며 엔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엔진의 사용 수명을 훨씬 더 길게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링팩도 완벽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점검의 종류입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확인합니다.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링 사이의 간격, 즉 링 사이의 라인 간격도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점검 중 하나이며 모든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오일은 오일이 과다하게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시스템 오일이 실린더로 누유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스캐빈징의 어공간을 통해 오일이 과다하게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 항상 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실린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실린더에 특정한 특징이 있는지 훨씬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피스톤 링 사이에 침전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로우 바이 현상이 보이고
잠재적으로 피스톤 링에 걸림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걸림 현상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세한 걸림 현상이 보이듯이 피스톤 링이 서서히 수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오일 소비량을 약간 늘려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피스톤 링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무 막대를 이용해 피스톤 링을 눌러서 링이 다시 움직여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종의 장력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한두 번만 해보면 그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감각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죠. 저는 이 검사를 한 지 대략 3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아마 5년 전쯤이지만 너무 많이 해봐서 그런지 마치 어제 한 것처럼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어제 한 것처럼 느껴지고 망치로 두드릴 때 나는 소리도 정확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피스톤 링도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스톤 링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달라붙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걸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스톤 링이 해야 하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스톤 링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리면 위쪽에 계구부가 생겨서 필러 게이지로 간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고 위쪽에서 피스톤 링의 간극을 측정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엘코미터를 사용해서 코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금 코팅, 합금 청동 코팅, 그리고 시멘트 코팅도 있습니다. 시멘트 코팅은 대부분 첫 번째와 네 번째 피스톤 링에 적용되어 오랜 시간 동안 밀봉을 유지하고 압력과 각종 스트레스를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피스톤 링에는 Man, Darrow, Rinken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측정 장비인 마이크로미터를 올바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측정할 때 코팅도 다르기 때문에 측정값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링을 모두 한 상자에 넣지 않도록 하세요. 제조사가 다를 수 있으니 각각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점을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